안녕하세요. 데일리 동방 생활경제부장 주진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팔방으로 뛰고 계신 분들인데요.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 김현성 본부장 모시고 중소기업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개척해야 될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초에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로 전환해서 초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능동적인 전환을 할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변환된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클리닉 역할, 그리고 전략기획팀의 역할, 마케팅팀의 역할, 소상공인들의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 7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이슈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소상공인이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 건 코로나19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용하게 하는 거. 올해 사실 사업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중심성을 강화하자. 소상공인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이 직접 이 라이브 커머스의 호스트가 돼서 본인의 제품을 팔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본인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강연을 하든 소상공인에게 전달을 하는 강사 양성이라든가, 소상공인 스스로가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연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올해 사업의 핵심적인 기조입니다. 제가 사단법인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장을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유통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것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요한 기회와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협회를 창립한 이유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플랫폼들이 있음과 동시에 커머스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별 힘들을 소상공인 나 중소기업의 유통의 채널로 만들어 가겠다.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얘기하는 공공성과 공영성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이런 소상공인들을 매칭해주는 사업들을 올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4월에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가 오픈하고, 그 오픈하는 그 시점에서 공공성과 공영성을 가진 인플루언서들 간의 포럼 형식의 네트워킹 파티가 만들어지고, 공영성, 공정성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MCN 역할을 저희 센터가 자임해서 마케팅과 브랜드가 약한 소상공인들의 매칭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의 부족한 점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경제가 갖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직접 보고 사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이나 패키징,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은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 구성이나 자체의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품성 개선, 공식적인 명칭은 상품성 개선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커머스 닥터다, 우리가 일종의 디지털 커머스 클리닉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상품당 한 280만 원 내외로 브랜딩을 해준다든가 패키징을 바꿔다 준다든가 그 소상공인이 원하는 형태로 상품성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작게는 그냥 민간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게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대신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온라인 안에서는 반드시 그 제품과 관련된 커머스 영상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통해서 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필하는 이런 어떤 커머스 영상, V커머스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V커머스 영상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는 것도 한 1년에 한 600회 정도
상품으로 치면 한 1000여 개 이상의 상품들한테 어떻게 보면 뭔가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아주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00만 정도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고 600만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업이 이 특정한 이 사업만으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승수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디지털 커머스라는 게 참 만만하구나. 내가 해볼 만하구나.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에 좀 가볍게 해라. 너무 막 거창하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은 훨씬 더 퀄리티도 있을 수 있고 비용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당장 지원이 끊겨도 아니면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안에서 상권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안으로의 전환하는 소상공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과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디지털 상권 분석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거대해지는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 친화적인 플랫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 자원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진입을 허용해 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플랫폼들의 소상공인 친화 지수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좀 발표를 해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뭐 애로사항도 좀 더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문제 해결을 하는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케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법무나 노무나 세무, 직접재산권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막다트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